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조용한 작가로 불리던 미국 유튜버가 뜻밖의 올린 영상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의 댓글도 눈에 띄는데요. 무슨 댓글이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사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살 클로이입니다. 긴 웨이브 헤어를 좋아하고 차분한 편이죠. 저는 미국에서 작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소재 방송국에서 근무하며 퇴근 후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어요. 처음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었죠.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많은 문학 소설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일상은 책 속에 머물며 생활하는 시간도 많았어요. 가족과 함께한 여행에서 느낀 감동은 짜릿했어요. 그런 감동과 순수한 호기심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눈높이로 바라본 세상은 무한한 모험과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마다 언젠가는 이 순간들을 영원히 기록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뜻밖의 선물로 그 꿈이 현실이 되었는데 바로 소니 카메라였어요. 이 선물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준 소중한 기념물이었어요. 동시에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어요. 친구는 오래전부터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귀와 책 리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튜브 활동을 해보라고 꾸준히 권유해 왔었어요. 처음에는 영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였어요.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부업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별한 기대 없이 집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첫 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곳의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영상에 담아내고자 했죠. 퇴근 후 밤늦게까지 이어진 일주일간의 편집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하나의 정성과 열정을 쏟으며 큰 배움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어요. 첫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말을 잇고 행동하는 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 어색함은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일상 자체가 주는 특별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지요. 마치 혼자만의 일기처럼 꾸밈없이 진솔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기에 지인들에게는 제 유튜브 활동을 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낯선 이들이 제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 더 편안하게 다가왔어요. 책 리뷰와 소소한 일상들을 담아내며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영상마다 제 마음 깊은 곳의 진솔한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영상의 조회수와 인기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매일매일의 글을 썼다면 이제는 주말마다 근교로 다양한 커피 문화와 저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마치 책의 페이지가 하나씩 채워지듯 제 영상들도 하나씩 업로드되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크리에이터의 자신감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블로그는 책으로 사람들이 글을 접했지만 영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목소리로 글을 읽어주며 채널의 독특한 개성이 필요했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어요. 영상 편집을 일일이 체크하는 게 쉽지 않았죠. 크리에이터의 꿈은 점점 사라져가는 듯 보였어요. 세계적인 유튜버인 미스터비스트의 영상 한 편을 볼 때마다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숫자와 도전 정신에 제 마음은 불타올랐죠. 단순히 돈벌이의 성공을 넘어 그의 콘텐츠 하나하나에 담긴 창의력과 열정은 제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야 했어요. 소소하게 일상을 기록하는 잔잔한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추천해줬어요. 평소엔 뉴욕 패션 트렌드나 런웨이 쇼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데
갑자기 한국의 한 젊은 유튜버인 진호님의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썸네일이 너무 따뜻해 보여서 한번 눌러봤는데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영상 속에서 진호님이 한국 시골에서 한상 가득 차려진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돌솥밥에 된장국, 김치, 나물 반찬 같은 게 차려져 있는데 뭔가 단순한 먹방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담긴 느낌이랄까요? 음식뿐만 아니라 조용한 시골 풍경, 새소리, 그리고 진호님의 잔잔한 목소리까지. 뉴욕에서의 일상과 너무 다른 분위기라 그런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특히 진호님이 직접 만든 나물 반찬을 한 입 드시면서 살짝 눈을 감고 감탄하는데 저도 모르게 맛있겠다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채팅창이 외국인들의 반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들 감탄하면서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댓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새삼 한국 문화가 정말 많은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패션 행사나 트렌디한 모습으로만 접해왔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한국의 이런 따뜻한 모습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에선 주로 바쁘게 사느라 패스트푸드나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한 끼를 차려 먹는다는 게 참 멋지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한국 전통 밥상 체험 같은 걸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머리에서 뭐가 번뜩 떠오른 거 있죠. 제 유튜브에 한국에 대한 글과 맛을 접목해서 써보고 싶었어요. 최근 방송국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 관심을 꺼버릴 수가 없었어요.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흑백 요리사는 큰 인기를 끌었고 저도 즐겨봤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 가서 꼭 많은 경험을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을 가서 체험하려니 고민이 생겼어요. 맛집부터 시골 위치까지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가기에는 교통이 어려웠어요. 한국의 시골 탐방 크리에이터의 도움을 받고자 메일을 보냈었죠. 드디어 유튜버 진호님은 흔쾌히 답장을 주셨어요. 저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한국을 체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화려한 도시보다는 조용한 시골에서 사람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유튜브에서 보았던 한국 시골 마을의 정겨운 모습이 떠올라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중 나온 진호님은 피부가 뽀얗고 건강해 보였어요. 특유의 한국 음식 덕분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너무 정겨웠죠. 진호님의 차를 타고 마을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드넓은 논밭과 푸른 산,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작은 기와집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도시의 빠른 속도와는 달리 이곳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은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외국인이 이곳까지 온 것이 드문 일인지 할머니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더욱 감동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는 저를 집으로 초대해 직접 키운 채소와 갓 지은 밥을 내주셨어요.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마을에 오면 일단 경계부터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낯선 외국인이 와도 전혀 불편함 없이 대해주시는 게 충격이었어요. 상 위에는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 등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입을 떴어요.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깊고 따뜻한 풍미가 느껴졌어요. 미국의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물 반찬은 보기만 해도 신기했어요. 처음 나물을 한 입 먹었을 때 마치 제 입안에서 작은 파티가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 흔히 즐기는 햄버거나 피자와는 달리 이 나물은 색다른 야채, 록 콘서트를 선사했답니다. 고소한 참기름이 부드럽게 감싸고
아삭한 채소들이 톡톡 튀며 마치 기타 솔로처럼 제 미각을 흔들어 놓았어요.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정성이 듬뿍 담긴 비밀 레시피가 살아 숨쉬는 듯했고, 또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큼함과 약간의 쌉싸름함이 어우러져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해? 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죠. 미국의 평범한 식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비롭고 다채로운 맛의 모험이었어요. 입안에서 펼쳐진 이 야채 파티는 저에게 새로운 미식 세계를 열어주었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감동을 남겨주었답니다. 할머니의 흐뭇한 미소는 저의 마음을 녹여주듯 감동을 주었어요. 진호님의 영상을 떠올리며 하나씩 체험하는 게 너무 특별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마을을 둘러보는데 지나가던 이웃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직접 농사지은 감자를 구워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통 방식으로 메주를 띄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냄새가 아주 고약한 게 전 그만 코를 잡고 말았어요. 미국에서는 발효를 해서 먹는 건 드물어요. 한국은 특유의 느긋함이 음식 맛을 더 진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마을 한편에서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굽는 주민들이 보였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감자를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두운 하늘 아래 모닥불의 온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만 같았어요. 한편 미국에서는 밤에 모닥불을 피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규제가 있어 야간에 모닥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낭만을 즐길 수 있어서 새로웠어요. 한국 시골에서의 하루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준호님과 함께한 한국 시골 체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했어요. 준호님이 다음 일정인 미국 촬영에 도전해보겠다는 말에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저 역시 큰 기대와 설렘을 품게 되었어요. 준호님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앞으로의 콘텐츠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한국의 시골 풍경과 문화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면 분명 전 세계 시청자분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져줄 거라는 확신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준호님이 챙겨준 재료를 소개하며 혼자 영상을 촬영하였고, 영상이 완성되는 즉시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단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시골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때의 따뜻함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렇게 편집하면서 하나씩 올려봤어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이미지와 다른 뭔가 색다른 것을 업로드한 거죠. 전뜬 눈으로 하루를 꼬박 세웠어요. 조회수를 보고 또 보고 반응을 보았죠. 그러자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조회수가 늘어났어요. 전 세계의 시청자분들이 각양각색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해외 시청자분들께서는 한국 시골 문화의 독특함에 감탄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한국 시청자분들의 유머러스한 댓글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메주에서 냄새를 맡을 때 코를 움켜잡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다음에는 꼭 한번 맛보라며 조언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준호님은 깜짝 놀라며 댓글에 다음에는 꼭 된장찌개의 맛을 보자며 유쾌하게 약속해 주었어요. 준호님의 댓글 덕분인지 사람들이 몰리고 대화창이 글이 올라오면서 반응들이 뜨거웠어요. 역시 한국 체험은 너무 소중했어요. 이처럼 소중한 한국 시청자분들의 따뜻한 조언에 힘입어 다음 시골 밥상에서는 된장의 특유의 깊고 풍부한 맛을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